오늘 방송은 다소 무거운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지고 몸이 아프거나 움직이기 어려워질 때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혹시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셨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결국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요양원에 가지 않는 법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며칠 전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올해로 7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내 땅에서 농사를 지을 거야.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년을 준비할 때 종종 돈이나 건강, 자녀 관계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삶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겠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지만 막상 나이가 들어 가족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삶의 초점을 한 가지에만 맞추고 자신의 행복과 주체성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자신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어 살아오지 않았나요? 이제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틀 속에서만 살아가려고 하지만 삶의 진정한 의미는 그 틀을 넘어설 때 드러난다. 나이가 들어 우리가 요양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지 낯선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불안감,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상실감 때문입니다. 칸트의 말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틀을 넘어 삶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노년을 준비하는 5가지 중요한 방법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 방법들은 단지 요양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마지막을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두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방송이 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중요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단순한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어떻게 하면 삶을 단순하게 하면서도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종종 너무 복잡하고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며 삶은 단순해져야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 관계, 그리고 과거의 불필요한 감정들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노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몇 해 전 제가 한 작은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는 올해로 80이 넘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큰 집이나 화려한 물건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놀랍도록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궁금했던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혼자 계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지. 하지만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된 뒤로는 그 외로움도 없어졌어.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밥 한 끼, 따뜻한 이불,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이웃들과의 담소야.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죠. 첫째,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집에는 오랫동안 쓰지 않은 물건들이 얼마나 있나요? 그 물건들은 단지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고 그 외에는 떠나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둘째, 관계를 단순화하세요. 살면서 맺는 인간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이웃, 믿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가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감정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누군가에 대한 미움 혹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노년의 삶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무엇을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단순한 삶은 단순히 물건과 감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여러분의 노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란 노년의 행복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몸이 불편하면 아무리 많은 물건이 있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삶의 기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노년을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습관 걷기. 몇 년 전 한 유명한 노인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90세가 넘었음에도 매일 아침 동네를 걷는 것으로 건강을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걷는 것은 내 몸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걸으면서 주변의 공기를 느끼고 자연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내 삶의 에너지죠.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단련시키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걸을 때 주변의 작은 변화나 자연의 소리를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두 번째 습관 식사 조절.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이다. 이 말은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과식을 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가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면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여기 한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다양한 채소와 적은 양의 단백질 그리고 소량의 탄수화물로 간단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습관을 통해 그분은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며 70대 중반에도 혈압과 혈당 수치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음식은 단순히 몸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어떤 음식을 올리고 있나요? 건강을 위한 세 번째 습관 스트레스 관리. 몸이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외로움이나 불안감 같은 감정이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몇 해 전 어느 노인 심리학자가 감정 일기 쓰기를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 같은 다양한 감정을 적다 보면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조금씩 해소된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에는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튼튼한 몸과 평온한 마음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루 30분씩 걷고 한 끼 식사만이라도 건강하게 준비하며 하루의 끝에서 감정을 정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인간관계를 통해 얻는 노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강한 관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과 동시에 가장 큰 고민을 주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때로는 갈등과 외로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노년의 삶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따뜻함과 위로를 느끼고 있나요? 첫 번째, 지혜 과거를 놓아주는 용기.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는 일입니다. 친구와의 오해, 자녀와의 갈등, 부부 사이의 문제 등
과거에 얽힌 감정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자녀와 큰 갈등을 겪어 서로 몇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대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커졌고 결국 먼저 손을 내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내가 붙들고 있던 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은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더 가벼운 마음으로 노년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그 짐을 내려놓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관계의 균형 잡기.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친구에게 모든 감정을 털어놓는 것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노부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어야 자녀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그분들은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찾고 자녀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셨습니다. 균형 잡힌 관계는 서로의 부담을 줄이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균형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반대로 너무 멀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세 번째, 지혜 새로운 관계를 맺는 용기.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는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한 어르신이 시작한 작은 모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몇 명만 모였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공통의 관심사를 찾으면서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때 나는 다시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약간의 용기와 노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동네 모임에 참여하거나 오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주는 기쁨과 평안. 좋은 인간관계는 노년의 삶에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고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때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의미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축적한 지혜가 어떻게 다음 세대와 연결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경험과 가르침이 다른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그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이야기를 들려주기. 어느 시골 마을에서 살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농사를 짓고 가족을 돌보며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삶이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언제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었고 더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준 적이 있나요? 삶의 교훈은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누군가의 목소리로 들었을 때 더 강렬하게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방법, 모범을 보이기. 삶의 지혜를 나누는 또 다른 방법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이 매일 동네 공원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분은 작은 행동이지만 우리 동네를 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꾸준한 행동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 함께 공원을 돌보는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말로 전하는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의 자세는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범을 보이고 계신가요? 작은 실천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함께 나누기. 여러분이 축적한 지혜와 경험은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 어르신이 시작한 작은 요리 모임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매주 한 번씩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모여 자신만의 요리 비법을 공유하셨습니다. 나의 작은 비법이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과정은 지혜를 나누는 동시에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잘하는 일이나 오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기회를 찾아보세요. 네 번째 방법, 경청하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할아버지가 아이들과 매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의 말 속에서 삶의 새로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는 나눌 때 더욱 빛난다. 우리의 지혜는 혼자 간직할 때보다 나눌 때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모범을 보이며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다른 이들의 삶에도 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노년의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건강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와 마음의 무거움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우리의 노력과 습관으로 얼마든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꾸준히 움직이기. 여러분은 매일 얼마나 걸으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곧 생명입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걷기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한결 밝아졌어요.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튼튼해지고 몸의 근육이 단단해지며 우울감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몸에 들어가는 음식은 곧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한 80대 어르신이 직접 키운 채소와 곡물 위주의 식사를 통해 30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몸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기름지고 짠 음식보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견과류를 중심으로 식단을 꾸린다면 건강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몸에 좋은 음식을 얼마나 드셨나요?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어요. 명상이나 심호흡,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작은 활동이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도 하루 10분씩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삶의 균형을 잡아줄 것입니다. 넷째, 사람들과의 교류. 외로움은 노년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동네 어르신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작은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모임에서 나누는 이야기와 웃음이 그들의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약이었어요. 여러분도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더 자주 연락하고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 작은 교류가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노년에도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퇴직 후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 70대에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기니 삶의 활기가 돌았어요. 여러분은 자신만의 새로운 도전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삶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만든 결과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움직이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면 노년의 삶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관계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어쩌면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인간관계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행복한 노년을 위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관계를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 나이가 들어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삶에 큰 위로가 됩니다. 한 어르신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그 친구가 곁에 있어 주었기에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관계는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넘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와 지지를 주고받을 때 더욱 깊어집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연락해 보세요. 둘째, 무리한 요구를 하는 관계를 피하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의존이나 감정적 갈등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가족 중 한 사람이 계속해서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하며 그 관계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요구가 심해지면서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무리한 요구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결국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필요할 때에는 적절히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맺는 용기.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만남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작은 일들을 도우면서 삶에 새로운 기쁨이 생겼어요. 새로운 관계는 낯설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넷째, 가족과의 관계 유지하기. 가족은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갈등과 오해로 인해 거리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스스로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었지만 먼저 사과하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가족과의 관계는 때로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안정감과 위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섯째, 스스로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습관은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 짓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제 자신을 더 사랑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자신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무리하며 관계는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진심을 나누고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며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노년의 관계는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변화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이 좋았다면 댓글과 구독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노년을 위한 하루 관리법이라는 주제로 더욱 유익한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라디오입니다.